반갑습니다, 성도님들. 오늘부터 나눌 인물은 김구 선생님입니다. 아마 김구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. 김구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인물로 선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2019년도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존경하는 인물 5위에 선정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왜 5위밖에 되지 않을까 싶지만요. 1위가 이순신 장군님, 2위가 세종대왕, 또 3위, 4위는 그 전직 대통령이셨던 분들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인물이나 혹은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간 인물들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할 만한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. 또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5만 원권 지폐를 만드는 시점에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10만 원권 지폐도 만들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10만 원권 지폐에 들어가야 될 인물로서 가장 선호했던 분이 바로 또 김구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구 선생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좋은 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김구 선생님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, 김구 선생님은 신앙적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가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분이 하나의 종교로 가둘 수 없는 인생을 사셨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흔히 말하는 유교, 그리고 또 동학, 또 불교에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경험들을 섭렵하고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을 말할 때 기독교는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기독교 이전에 어떤 종교들을 이렇게 그 생활들을 하셔야 되는지, 또 그 삶의 이력에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첫 과에서는 그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삶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유교입니다. 한학이죠. 김구 선생님은 1876년에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아기였을 때 그 이름은 창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제 받은 유교 교육에 의해서 김구 선생님도 과거 시험을 치시려고 했는데요. 당시의 과거 시험이 속과와 대과로 나눠져 있고, 속과는 이 진사가 되기 위한 그런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었는데, 이 진사과인 속과에 응시를 하셨는데 그 시험에서 그만 낙방하고 마십니다.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실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당시의 그 과거 시험의 그 어떤 상황이 너무도 비리가 많고 돈을 주고 벼슬을 살려고 하거나 혹은 인맥이나 혹은 진짜 대리 시험자를 거기 불러와서 시험을 치게 만드는 식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과거 시험 자체 제도가 너무도 이렇게 혼탁해지는 상황들을 보시고서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벼슬의 뜻을 아예 접으시고, 또 그리고 어떤 한학으로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겠다는 뜻을,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리게 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 그분이 몸을 담게 된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. 우리 동학에 대해서는 역사 시간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그 동학을 접하게 되면서 김구 선생님은 동학이 말하는 평등주의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. 동학운동은 사람은 모두 다 같다, 신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매우 강조한 종교였죠. 그리고 그 동학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창암에서 창수라고 개명을 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김구 선생님은 김창수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셨죠. 그리고 동학에서 매우 일찍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한 지역을 이렇게 좀 다스리는 그 관하라는 어떤 동학 내에서의 어떤 중요한 위치인 접주라고 하는 그 위치에 대번에 이렇게 이제 들어 올라가시게 됩니다. 매우 어린 나이에 그 접주라는 그 호칭을 얻게 돼서 별명이 애기 접주였다고 할 정도로, 그러니까 10대에 이미 아주 그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신 것이죠. 그런데 그 동학운동이
우리나라 관군, 우리나라의 군대와 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이제 전투를 이제 동학 접주로서 하게 되셨는데, 그때 당시 동학을 토벌하려고 했던 그 토벌군의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김구 선생님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젊은 청년이 매우 뛰어난 인재가 이런 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다 생각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자네를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네도 나도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오가게 되면서 이분과의 이제 관계와 교류가 생기게 되는데, 이분이 매우 유명한 그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이신 안태훈 진사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동학 운동이 실패를 하고 나서 자신이 이제 해야 할 길을 잃고 나서 많이 방황하던 김구 선생님이 젊은 청년일 때 매우 큰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치아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. 이 치아포 사건은 김구 선생님이 황해도에 있었던 그 치아포라고 하는 나루에서 한 일본인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. 김구 선생님은 그 일본인이 그 당시 그 해 전에 있었던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객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에 그 사건에 참여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인물을 이제 어떤 정의의 이름으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.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김구 선생님은 체포가 되고 재판에 회부되게 되죠.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조금도 그 어떤 일본인들에게 혹은 당시에 그 자신을 비난하는 그 쪽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조선인으로서의 어떤 독립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함으로써 오히려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고요. 그 일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에 고종 황제가 황제의 권한으로 사형을 이제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집행 연기를 받아내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일제에서도 계속 김구 선생님을 더 감옥에 붙잡아 두려고 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자꾸 방해를 하게 되니까 김구 선생님이 여기 감옥에서 계속 있다가는 나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당시 몇몇의 사람과 함께 그 감옥을 탈옥하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또한 벌어지게 됩니다. 김구 선생님은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바깥의 소식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이 나라가 변하고 있구나, 조선이란 나라가 점점 개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개화 사상에 그 안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에 잠시 몸을 담게 되시는데 참 재밌죠. 이렇게 어떻게 유교에서 동학에서 불교까지 가시게 됐나. 근데 이 불교에 이제 몸을 담게 되는 그 과정은 어찌 보면 그 감옥에서 탈옥을 하게 되셨잖아요. 그러니까 도피 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성격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당시 충청도에 있었던 마곡사에서 1년간 승려 생활을 하시게 됐지만 그 짧은 승려 생활을 금방 끝내고 환속이라고 해서 속세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겪으셨다고 합니다.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로 김구 선생님은 당시의 유교 사상에 매우 큰 회의감을 맛보게 되셨고요. 그로 인해 사람이 모두 평등하다, 어떤 벼슬에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독립의 의지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동학에 몸을 담게 되셨지만 그 동학운동 자체가 실패하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치아포 사건에 통해서 어떤 독립 의지를 개인적으로 표출하시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 안에서 개화 사상에 눈을 뜨시게 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다른 모습의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